요즘 그 해외에서 그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도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나름대로 침체기를 많이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해외 중국 쪽에 또 사업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또 중국에서 거주도 하고 이러시니까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또 그쪽에서도 이제 또 포화 상태 이러니까 동남아권에 휴양지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또 진출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중국 같은 데에서는 그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자유롭게 규제를 많이 풀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한국인이 물론 그쪽에 이민을 가서 사시는 분이라면 한국의 세법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투자 목적으로 상해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든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쪽에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겼다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국내에 그 돈을 송금 받아서 들어올 때 그 부동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국세청에서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재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외국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좀 정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 거느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그런 외국에서 벌은 불로소득이라고 일명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좀 오래전부터 그러한 계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와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선 해외에 있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상해에 있는 주택을 하나 사고 팔았다. 근데 이분은 진짜 집이 없다. 집 한 채라 외국에 출장 가는 일 때 필요해서 하나를 사놨다가 팔았는데 이상하게 상해의 부동산 값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한 5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국내의 세법을 적용한다면 요것도 1세대 1주택 아니냐. 그러면 비과세 조항이 있거든요. 이분은 외국에 살 생각도 없는 분이고 한국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 같은 경우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생깁니다. 근데 국내 주택을 팔을 때는 3년 보유 2년 거주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런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사서 팔았다고 해서 3년 보유했다 해가지고 비과세 해주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비과세 규정을 보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택만 3년 보유하면은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비과세를 해줄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선 좀 사전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대신 비과세가 안 되는 대신 내가 상해나 이런 데에 집을 10채 20채 사놨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사놨기 때문에 혹시 국내 세법에 적용되는 3주택 중과 60%라든지 이런 걸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국내에서는 중과주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국내에 있는 주택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중과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중과세율 같은 경우는 안 당해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팔 때와의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토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부동산은 사가지고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단기양도세율이라고 중과와 상관없이요. 단기양도세율이라고 50% 40%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좀 높게. 빨리빨리 팔으면 투기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해외에 있는 거는 샀다가 필요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 달에 내가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출장 나와서 필요한 거 호텔에 있기 싫어서 하나 샀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다 끝나가지고 가게 돼서 몇 달 만에 팔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에 판다고 해가지고 50% 40%의 그런 단기양도세율도 적용하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도 적용하지 않고 중과 단기양도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외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에서의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까지는 이 해외부동산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 공제를 해줬어요. 연도별로 3%씩은. 그래서 해외부동산도 국내부동산처럼 2007년도 이전에 판 분들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뭐 이와 같이 비과세도 안 하고 중과도 적용 안 하고 단기양도도 적용 안 하는 대신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하지 않겠다. 뭐 10년을 가지고 있다 팔든 1년을 가지고 있다 팔든 뭐 연간 몇 프로 이런 것도 안 하겠다 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이와 같이 좀 국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계산식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것은 나쁜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겠죠. 이 투자분들은. 근데 중과세율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또 좋은 점이죠. 국내에 있는 주택을 여러 채 샀다가 팔면은 잘못하면은 좀 불리해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요것이 가장 좋죠. 국내의 부동산은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1년 이내에 팔면 무조건 50%인데 해외 부동산은 사가지고 조금 올라서 바로 몇 개월 만에 팔더라도 일반 세율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누진세율로.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뭐 당연히 납세자들한테는 불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하에서 해외 부동산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양도가액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아파트를 상해에 있는 걸 팔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금을 계산할 때 원화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도가가 얼마냐, 얼마에 팔았느냐. 그럼 우리는 이걸 원화로 계산해야지 달러로 계산할 수도 없고 중국 돈이라고 해서 엔화로 중국 돈 뭐라고 그러죠? 일본의 거라면은 엔화라든지 외국 화폐로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화로 환산을 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돈을 팔았어요. 외국 돈으로 거래를 했을 때 그 돈을 받은 날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이라고 그러죠. 그 환율 계산을 해가지고 환율가인 원화로 계산하는데 이 환율은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을 받은 날, 환율은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도를 한 날 그 시점에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지의 양도 차익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환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환율을 잘 고려하시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됩니다. 그거는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에도 외국에는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외국 화폐로 계산해서 살 겁니다. 이것도 환율에 의해서 그 시점에 계산한 환율가로 원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의 환율 조건이 실제로 투입된 우리나라 원화로 볼 때는 1억인데 실제로 투입된 원화로 볼 때는 1억인데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변동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좀 더 싸게 샀더라. 좀 비싸게 샀더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팔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실제로 내가 5억이 남았지만 환율 개념으로 계산을 했더니 3억 밖에 차익이 안 나더라.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유리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의해서 평가를 한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한 금액이 되고요. 요거는 필요경비도 외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외국 돈으로 소비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환율로 계산한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뽑았더니 원화로 여기부터는 나가는 거죠. 여기는 실제로 외국에서 팔고 외국에서 사고 외국에서 쓴 거니까 해외에서 환율 계산을 해야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나오면 숫자로 예를 들어 양도 차익 1억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무조건 해주지만 장특공제를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어떻다고요? 한 푼도 안 해준다. 언제부터요? 2008년부터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안 해줍니다.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주느냐? 요거는 해줍니다. 똑같이. 그래서 기본공제 250은 무조건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끌어오겠죠. 그래서 과표가
250을 1억에서 250을 하면은 9,800, 750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외국에서 파는 거는 해외 부동산의 특징은 이 세율이죠. 우리나라에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세율은 크게 중과 세율과 일반 세율 이렇게 나눠가지고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에 해당되면 중과 세율 60, 5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2012년까지 완화를 해서 일반 세율로 해라. 했지 법에서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은 중과 세율은 없어졌다. 그러면 일반 세율은 뭐냐? 일반 세율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6에서 35 이래요. 근데 일반 세율은 6에서 35도 있지만 5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습니다. 이 50%와 40%짜리를 단기항도 세율이라고 그래요. 단기항도 세율. 그래서 6에서 35가 되려면 국내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6에서 35가 되는 거고 1년 이내에 팔면 50%고 2년 이내에 팔면 40%고 이런 50, 40이라고는 단기항도 세율이 일반 세율 속에 섞여 있죠. 그런데 해외 부동산에서의 세율은 그래서 이 말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일반 세율은 단기항도 세율 플러스 누진 세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기항도 세율 플러스 누진 세율이 합해서 일반 세율인데 해외 부동산은 세율할 때 이 세율은 일반 세율이 아니고 무조건 누진 세율입니다. 1년 이내 팔던 2년 이내 팔던 1개월 있다 팔던 3년 있다 팔던 무조건 누진 세율입니다. 즉 6에서 35를 적용한다는 거죠. 이 단기항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에서 35니까 9,800이라면 35%짜리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1,400만 원 공제 받으니까 약 2천만 원 정도가 좀 덜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고요. 한 가지 교재 하단에 보면은 박스 처리해서 거기다 다 써놨는데요. 옛날 2007년도, 6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양도세가 있었는데 기준시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랬는데 그 시절에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만큼은 반드시 실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시가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부동산을 계산할 때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혹시 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세금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해외 투자하신 분들이 국내로 자금을 송금하실 때 국세청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